갑자기 내 짐을 왜 빼? 어머니 짐 빼는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 짐을 왜 빼? 이 짐 누가 해주신 집인데. 아니, 당신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넌 이거 가지고 그냥 나가면 돼. 아이고, 형철아. 너 왜 그래? 엄마, 죄송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말을 해줘야 내가 변명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뭐 찔리는 게 있나 보네. 설마 어머님 문 밖에서 조금 기다리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조금? 2시간 기다린 게 조금이야? 나 일하느라 그런 거 알잖아. 일단 짐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안에서 얘기하자. 추운데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추운 거 알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문전박대해? 형철아,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찔리는 게 그거밖에 없어. 뭘 알고 그러는 거야? 조만간 알게 될 거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진미자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입니다. 진 씨 할머니는 이날 6시간이나 걸려 아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진 씨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2시간 동안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해들어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괜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들과 며느리가 이 문제로 다툴까 싶어 그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진 씨의 며느리는 집안에서 주로 업무를 받습니다. 코로나로 이전에는 회사를 나가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직까지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의가 끝나려면 30분이 걸릴 것 같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30분 정도는 금방 갈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진 씨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 집안 구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도착한 아들은 문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왜 안 들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 씨는 아들에게 금방 왔다고 둘러댔지만 이전에 도착했을 때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갔고 며느리는 소파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급히 통화를 중단하고 그제서야 진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캐리어를 챙겨 며느리의 옷을 모조리 담아서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과연 진 씨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다 30이 넘은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돈을 벌어왔고 진 씨는 살림과 육아에 집중을 했습니다. 남편은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옷장사를 했는데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그 동네에서 가장 일찍 나와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옷장사를 하는 사람답게 옷도 아주 세련되게 잘 입어 진 씨의 눈에는 그런 남편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그렇게 하루에 잠도 5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으며 일에 매진했습니다. 진 씨는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눈을 떠 뭐라도 먹여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얼른 가봐야 돼. 한 숟가락만 먹고 가요. 하지만 남편의 나이 40이 넘어가자 주변 지역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생각해 평소보다 잠을 더 줄여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다시 수입이 올라오긴 했지만 불행히도 남편은 돈을 얻는 대신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장사를 놓을 수 없었던 남편은 고집을 부려 무리하게 다시 장사를 하려다 그만 크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가게를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 진 씨의 명의로 해줬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하지 않는 동안은 스스로 땅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 꽤 좋은 땅을 샀는데 다행히도 그 땅은 해가 갈수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라는 남편의 말에 진 씨는 땅값이 오를 때마다 팔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모두 땅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진 씨는 아들을 키우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진 씨는 장사를 해볼까도 했지만 남편이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파출부, 식당 등을 전전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진 씨는 이후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진 씨는 이 일을 하며 천직을 찾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 씨가 매일같이 거리를 치울 때면 음료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 씨는 그 일을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의 학교 근처에서도 쓰레기를 치웠는데 진 씨는 아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이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반갑게 인사했지만 점점 아들의 친구들은 아들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엄마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야? 냄새나. 아들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올 때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를 진 씨에게 했고 진 씨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진 씨의 가르침 덕에 아들은 어느덧 바르게 자라 취직도 하고 결혼 소식까지 진 씨에게 알렸습니다. 진 씨는 이제 땅을 팔 때가 됐다고 생각해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미련 없이 땅을 팔았습니다. 진 씨는 그중 일부의 돈을 빼서 아들에게 집을 해줬습니다. 진 씨가 집을 해주겠다고 하자 사돈과 며느리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진 씨는 땅을 팔고 나서 사실상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청소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네는 질색하며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진 씨에게 그 역할이 넘어갔습니다. 진 씨는 오전에는 자신이 맡아주고 오후에는 시터를 고용하고자 했지만 아들의 의견인지 며느리의 의견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해서 진 씨가 오롯이 아이를 맡았습니다. 진 씨는 당당하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육아비를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진 씨의 요구에 당황한 듯 했지만 아들은 당연히 드려야 한다며 진 씨에게 손주를 돌봐주는 대가를 매달 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참 착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착했다기보다는 자주 볼 일이 없고 자주 부딪힐 일이 없으니 착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진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번 방에 들어가면 점심 먹을 때 빼고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진 씨는 평소처럼 아이를 돌봤는데 집에 며느리까지 있으니 괜히 눈치가 보이고 더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일할 때 얼마나 예민하던지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하면 밖으로 나와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진 씨는 TV 소리도 작게 줄여놔야 했고 아이가 울면 조용히 달래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뭐가 서러웠는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열고 나와 손주를 조용히 시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진 씨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이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아이가 우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이내 거실로 나와 우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밖은 날씨가 쌀쌀했기에 나가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계속 울자 며느리는 일을 잠깐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일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알지. 근데 애가 우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는 이유를 알고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다 안 해봤겠어? 그런데도 우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입이라도 막아야 됐던 거야?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아이 감기 들 일 있어? 진 씨는 며느리가 아이보다는 일이 우선인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저기 창고방에 들어가서 아이 달래주세요. 그래, 알았다. 진 씨는 더 이상 논쟁은 하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러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사서 고생을 해? 진 씨는 간만에 지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 말이 도와주는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도 수고비는 받으니 다행이네. 수고비도 안 주고 부모 부려먹기만 하는 자식들도 많은데. 아들은 매일 고생하는 진 씨를 위해 수고비를 꽤 많이 줬습니다. 진 씨는 그래도 주말이면 그 돈으로 지인들과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진 씨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우리는 돈 안 모아. 그래도 고생해 주시는데 드릴 건 드려야지. 아무 대가 없이 돌봐주는 다른 부모님들도 많은데 굳이 돈을 들여야 되는 거야? 내 친구들 부모님들은 오히려 손주 용돈까지 쥐어주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진 씨는 우연히 출근하기 전 차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돈도 많으신데 그냥 반 정도만 드리겠다고 당신이 말 좀 해봐. 난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그 정도 돈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장모님이 돌봐주셨어도 난 똑같이 해드렸을 거야. 해외여행도 조만간 보내드릴 거고. 그 정도 드렸으면 됐지. 무슨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리려고 해. 늙은 사람이 해외 가서 뭐해. 뭐? 너는 안 늙을 것 같아? 미안해. 말이 잘못 나왔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 아들은 며느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먼저 출근했습니다. 진 씨의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일할 준비를 했고 진 씨는 대화를 못 들은 척 밖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날 기분이 하루 종일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진 씨는 괜히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날은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는지 며느리는 중간중간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청소 다 하신 거예요? 여기 식탁에 뭐가 묻어 있는데요. 여기 먼지는 언제 닦으신 거예요? 먼지가 쌓여 있는데. 며느리는 아들이 진 씨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마치 진 씨에게 돈을 받으면 청소라도 제대로 하라고 눈치를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방 좀 청소해 주실 수 있어요? 저 밥 먹을 동안이요. 진 씨는 점점 며느리의 요구가 과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청소하는 게 별로 어려웠던 건 아니었기에 이제는 며느리의 방까지 청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며느리는 쓰레기를 바닥 아무데나 던져놨고 옷을 걸어놓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며느리는 진 씨를 점점 더 종처럼 부려먹으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들 좀 세탁소에 맡겨주세요. 이건 드라이클리닝 맡기면 되고, 이건 기장 줄이면 돼요. 꼭 여기 접어놓은 만큼만 줄여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번에 기장을 너무 많이 줄여서 옷 버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 알았다. 진 씨는 점점 직업이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 돌보고 청소에 며느리 시중까지 들다 보면 진 씨는 진이 다 빠졌습니다.
진 씨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청소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씨는 용돈을 받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시키는 일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심은 자기가 알아서 먹더니 이제는 점심까지 진 씨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점심은 매운 거 먹고 싶어요. 진 씨는 그 말을 깜빡하고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점심을 차려줬는데 며느리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진 씨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매운 거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다음에 해주마. 그렇게 다음 날은 매운 걸 해줬더니 별로 안 맵다며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 씨는 당장 그 음식을 며느리에게 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선을 넘자 며느리는 점점 더 진 씨에게 과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진 씨는 손주를 돌보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들이 일찍 퇴근을 했고 며느리는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밤 10시가 돼서 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가 취했으니 자기를 좀 데리고 집에 가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라고 했지만 아이 돌보느라 바쁠 것 같다며 한가한 진 씨 보고 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진 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차가 있었던 진 씨는 그렇게 며느리를 데리러 갔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무슨 술을 저렇게 마셨는지 며느리는 아주 비틀거리며 진 씨의 차에 탔습니다. 자꾸만 취했는지 진 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사님 하는 게 아주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진 씨는 이날 이후로 참다 폭발해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정확히 2주 뒤에 진 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는 진 씨의 지인들도 있었고 진 씨가 아주 예전에 잠깐 살았던 곳이라 진 씨는 그곳으로 이사 가기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하는 수 없이 며느리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는데 진 씨에게 주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줘야 했고 베이비시터는 손주를 돌보기만 할 뿐 며느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점심도 혼자 챙겨 먹어야 했고 방 청소도 혼자 해야 했고 옷도 세탁소에 직접 맡기러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진 씨가 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 씨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았겠지만 며느리는 점점 떠나버린 진 씨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그동안 고생한 진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진 씨의 생일이라 진 씨는 간만에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며느리가 진 씨의 빈자리를 깨닫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 씨는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진 씨는 거처를 옮긴 후 아들 집 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버스를 타야 하나 일일이 알아봐야 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버스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진 씨는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서울로 가는 버스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진 씨는 버스 기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지만 성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진 씨는 다급히 버스에서 내려 행인들에게 물어보며 다시 아들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진 씨는 다시 다른 버스를 탔기 때문에 종착지가 헷갈렸습니다. 진 씨는 긴가민가 어딘가에서 내렸지만 아들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날씨도 금방 추워졌습니다. 아들은 퇴근 전이었고 며느리에게 연락해볼까 하다가 일에 방해될까 싶어 그냥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그냥 택시 타고 가야겠다 싶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아파트 이름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엉뚱한 곳에서 내려줬습니다.
진 씨는 아무리 옷을 꽁꽁 싸맸어도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택시를 잡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아들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 씨는 다 도착을 하고 나서야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며느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회의 중이라 30분만 있다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답장이었습니다. 얼른 문만 열어주고 일하러 가면 되지. 진 씨가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 것도 아니었는데 왜 30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진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 씨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은 실례일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30분이 지나고도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다시금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30분 정도를 기다리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제서야 인터폰으로 며느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샤워하고 나올 동안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단 문을 열어줘. 나는 거실에 있으면 되잖아. 다리도 아프고. 며느리는 이후에 답이 없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샤워하러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날 손주는 사돈이 맡아주기로 한 모양인지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진 씨는 아들 집 앞에서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갑자기 이사를 가버린 진 씨에게 악감정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진 씨가 떠나고 자기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밖에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서 있는 진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밖에 계세요? 나? 금방 왔어. 며느리가 지금 샤워 중인가 보네. 아까 저한테 2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문자하셨잖아요. 설마 집사람이 문 안 열어줬어요? 그게 진 씨는 괜히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다툴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다고 저보고 엄마 카페라도 가 있게 해달라고요. 며느리는 진 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하자마자 그 문자를 받지만 진 씨에게는 답장을 30분이나 늦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진 씨가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려고 카페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아들에게 전화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더니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샤워를 다 했는지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며느리는 그제서야 통화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샤워 다 했으면 바로 문 열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막 열어드리려고 했어. 며느리는 진 씨의 얼굴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며느리의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의 물음에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캐리어에 며느리의 옷과 화장품들을 마구잡이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 복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말리러 복도까지 따라갔고 진 씨는 그 모습에 놀라 복도에서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짐을 왜 빼? 어머니 짐 빼는 거 아니었어? 며느리는 진 씨가 이사를 급하게 가느라 아들 집에 진 씨의 짐이 몇 개 있었는데 아들이 캐리어를 싸는 모습에 진 씨의 짐을 마저 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진 씨의 짐이 아니라 자신의 짐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 짐을 왜 빼? 이 짐 누가 해주신 집인데.
아들은 태연하게 며느리의 말에 답했습니다. 아니, 당신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넌 이거 가지고 그냥 나가면 돼. 진 씨와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이고, 형철아. 너 왜 그래? 엄마, 죄송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말을 해줘야 내가 변명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뭐 찔리는 게 있나 보네. 설마 어머님 문 밖에서 조금 기다리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조금? 2시간 기다린 게 조금이야? 나 일하느라 그런 거 알잖아. 일단 짐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안에서 얘기하자. 추운데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추운 거 알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문전박대해? 형철아,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찔리는 게 그거밖에 없어? 뭘 알고 그러는 거야?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진 씨는 아들의 대화를 듣고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댁 아시죠? 거기서 준혁이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바로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핸드폰을 가로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빨리요. 진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사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 씨는 다시 한번 택시를 탔습니다. 이전에 가본 적이 있어 사돈의 집까지는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요. 준혁이 데리러 오셨어요? 다행히 아직 사돈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손주는 간만에 본 진 씨를 아주 반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손주를 보며 진 씨는 손주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진 씨는 손주를 데리고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챙겨 나갔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진 씨의 아들은 그런 손주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들고 사돈의 집으로 갈 수는 없었는지 모텔에 잠시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자기 친구의 집에 맡기고 오겠다며 돌아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 집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진 씨는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이내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 씨는 재촉하지 않고 아들이 먼저 입을 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얼마 전부터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은 자꾸만 진 씨 아들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다 싶어 아들은 먼저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진 씨의 아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졌고 그대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영문을 몰랐는데 이후 그 남자는 아들의 집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회사에서 아들을 스토킹하던 그 남자였고 술에 취했는지 몸을 아주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혹시 몰라 며느리에게 저 사람 아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그 남자를 보고는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파트가 떠나가라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바로 문을 열어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와이프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 남자는 며느리가 자기를 좋아한다며 며느리와 그간 찍었던 사진들을 진 씨의 아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그 핸드폰을 집어던져 버렸지만 이미 진 씨의 아들은 그 사진을 본 이후였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머리가 짧은 상태였는데 며느리는 아들과 연애 당시 줄곧 긴 머리를 유지하다가 결혼 후에 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본 게 맞다면 분명 결혼 후에 한 외도임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고 그 남자의 핸드폰은 아직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황급히 그 남자의 핸드폰을 주워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봐도 며느리의 얼굴이 맞았고 결혼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얼른 자기 핸드폰으로 그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아들을 막으려던 사이 그 남자는 아들의 집까지 들어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집은 자기 집이고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며 주방에 있는 컵이며 접시며 온갖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황급히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와 그 남자를 잡아갔습니다. 진 씨 아들의 집은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집을 치우기 전에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잔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한 후 친구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술집에서 만난 남자라고 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그 남자와 외도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야. 금방 정신 차리고 그 남자 번호도 다 차단했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며느리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들은 아이만 아니었다면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때까지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고 있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그 남자가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지만 또 언제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까지 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였습니다. 이후 아들은 항상 손주와 떨어지지 않고 손주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은 사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결코 잠깐 만났던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진 씨 아들의 회사에 의문의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자기가 진 씨 아들의 아내를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글이 적혀 있었고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할까봐 사진까지 몇 장 인화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남자는 진 씨 아들의 아내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자기도 결혼한 거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며 진 씨의 아들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이 남자의 말은 사실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도 다 공개했는데 며느리는 한 번도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그 편지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냥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는 이제 마음을 정리했다며 다시는 집에 찾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때 집에서 자기가 파손한 물건들은 배상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 씨에게 알렸습니다. 진 씨가 집에 온 그날도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온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시기가 좀 앞당겨졌을 뿐이라며 진 씨를 달랬습니다. 진 씨는 그런 아들의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의 말은 대부분 사실이었지만 진 씨 아들의 아내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듯 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이 도착하기 전 며느리가 통화하고 있던 남자는 바로 그 남자인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를 잊지 못했는지 먼저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그런 며느리의 연락에 흔들려 연락을 받아준 모양이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그런 아내의 통화 기록까지 싹 다 수집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도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받아오기 위해 뒤에서 나름 준비를 한 듯 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고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친권과 양육권도 모조리 뺏겼습니다. 며느리가 무일푼으로 다시 그 남자한테 돌아가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가진 것도 없고 늙어버린 며느리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버려져 사돈네로 향했지만 사돈은 이미 며느리가 한 행동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짐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안사돈은 그런 바깥사돈을 말렸지만 워낙 바깥사돈의 의지가 강해서 집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허름한 2평의 원룸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이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용서해줬습니다. 하지만 용서만 해줬을 뿐 다시 재결합을 하거나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경제활동은 다시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돈도 며느리와 한참 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그래도 딸이라고 조금씩은 교류를 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는 아이를 볼 자격이 없다며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들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엄마 없이 자라야 하는 손주가 안쓰러웠습니다. 진 씨는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욱 손주를 신경 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무리해서 육아를 하지는 않고 자신의 삶도 즐기기 위해서 베이비시터는 계속 고용하고 고향과 아들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진 씨와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진 씨의 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내가 진짜 내 아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진 씨의 아들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